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명쾌하고 속 시원한 정치 분석 시간입니다. 무릎탁도사 대한정치연대의 박지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리 얘기하니까 심각해지네요. 그렇죠. 앞으로 좀 심각하긴 해요. 그렇지 그러게요.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의원님도 많이 당하셨어요. 많죠. 그렇죠. 근데 아플 만큼 또 심각한 게 사실 보도란 미명에 나오는 오보도 참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그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 의원님의 촉에 따르면 전해철 의원이 후임 그 법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틀리셨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직은 뭐 본인이 네. 총선에 출마하겠다. 총선 준비에 그 집중하겠다고 어제 입장 밝혔던데. 예, 그런다고 하지만은 네.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니까. 오. 그건 전해철 의원의 그냥 공식적인 멘트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평양 감사도 나가기 싫으면 안 하는데 네. 그래도 상당히 그 검토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이 나보다 더 그러니까 그냥 이건 뭐 표현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센 사람 후임이 올 거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신빙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분이 바로 전해철 아닐까 이런 오. 생각을 하고 예. 또 조국 장관이 그렇게 말씀한 것은 검찰 개혁에 예. 그만큼 방점을 확 찍었다 어.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후임을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 네. 옆에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피해 가십니까? 아니 글쎄요 모르죠. 촉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저는 네. 그러한 때 네. 전해철, 박영선, 네. 박범계 네.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전해철로 귀착이 되고 네. 박영선 장관은 중기부 장관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 네. 그런 걸 생각하고 네. 또 지금 현재는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국 국면을 원만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국민의 열망인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럼요. 예, 그렇다면은 코드가 맞고 함께 일해보고 또 그러한 경험과 모든 것을 갖춘 예. 전해철 의원이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총선 출마한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네. 그럼 지금 내가 장관하겠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 과제에 별로 맞지 않는다고 보세요?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부 법무장관 임명은 검찰 내부 출신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박상기 장관도 그렇고 맞아요. 조국 장관도 그렇죠.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저도 그냥 촉으로 얘기하는 거지. 물론 그렇죠. 핵인사는 아닙니다. 정치 구단이신데 정치 아니요. 구단의 촉을 지금 믿고 지금 계속 질문을 그렇죠. 드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되게 맞췄지만은 네. 왜 약해지시는입니까? 이렇게 아니, 약해지시면 또 안 되죠. 하나씩 실수를 해야 식단이 못 되죠.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법개혁안 처리, 국회에서의 처리 문제가 또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지금 선처리 가능성, 다시 말해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 전에 먼저 사법개혁안부터 10월 29일에 본회의에 넘으면 먼저 처리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지금 뭐 제가 이 패스트트랙 선처리 문제는 맨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한다. 본래 하늘은 한쪽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이해찬 대표도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거 보면은 예. 이제 선처리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과연 정의당은 항상 선거구제 개혁 이것을 주장을 했고 또 지금 가장 핵심인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완강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것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할시켜서 기소 수사 네네. 이 분할의 의미가 있는데 과연 공수처만 음흠. 떼가지고 거기에서 수사 기소권을 준다고 하면은 네. 또 다른 과거의 공수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표명하는 거가 있고 네. 특히 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활용해서 야당 정치 탄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어떻게 접점을 찾으려는지는 정치적으로 좀 원내대표들이 음흠. 발휘해야 될 것이다. 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개혁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예.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것은 예정대로 11월 달에 통과를 시켜야 된다 예.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법개혁안부터 먼저 처리하는데 동의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 지금 법사위 숙려 기간이 10월 29일, 네. 8일 끝나기 때문에 29일 날 넘어오게 돼 있죠. 예, 29일 날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도 의장의 직을 걸고 반드시 처리하겠다. 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하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 우리 국민 대한신당과 정의당 등 잘 조정을 하면은 네.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예. 처리 가능하지 않느냐. 예. 지금 현재 개혁을 자꾸 미루다가 예.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반이 넘어가면은 개혁에 대한 동력을 굉장히 상실하게 되고 총선 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추진을 하는 거와 통과를 시키는 건 별개의 문제인 게 다른 야당이 뭔가 동의를 하고 한 표를 행사하지 않으면 사실은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하더라도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중요한데 지금 의원님이 몸담고 있는 대한정치연대 유성엽 대표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 10월 말 추진은 철저한 야당 무시다. 이런 식으로 그 발언을 했던데 이거는 이러면 개인 의견으로 말씀을 했고 네. 또 우리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이겁니다. 개인 의견은. 예. 그리고 그러면 다른 야당, 자유한국당을 빼고 다른 야당은 공수처를 조금만 손보면 합의를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수정이 불가피한 게 공수처 설치하는 백혜련 의원은 권은희 의원은 두 개가 두 안이 있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상정할 때도 부의할 때도 네. 나경원 대표를 포함한 사당 대표들이 이 원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조정해서 네. 합의 처리한다.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빨리 국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제발 광화문 나가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 야당 일각의 우려는 이거 그 사법개혁안부터 먼저 처리해주고 선거제 개편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11월 말에 넘어오니까 뒤로 미루면 나중에 팽당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우려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그래서 민주당이 확실한 공당으로서 그렇게 약속을 하면은 그걸 믿어야죠. 그래요.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다른 야당? 가능해야죠. 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둘 다 안 해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이걸 20일 때 국회로 넘기자고 했잖아요. 공수처 설치한 그건 하지 거죠. 말자는 소리나 똑같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하지 말자는 거죠. 예.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 검찰은 사실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네네네. 특히 그분들은 공안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를 해왔죠. 그렇지만 다행히 네.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가 물었어요. 공수처에 대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도 분명히 하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정부에서 정해주면 그대로 한다라고 예. 했고 비록 퇴임을 했지만은 이 조국 장관에게도 만약 장관이 임명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거래를 해가지고 네. 수사와 예. 이 공수처 신설 등을 거래할 수 있지 않느냐.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예, 거고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검찰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예. 뭐 지금 현재 음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아 있는데 네. 이 공수처를 가지고 검찰은 음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개혁되는데 공수처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네.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로 사용할 것 아니냐. 자기들이 해봤으니까 남도 그러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아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공수처 설치해 버리면 야당 탄압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집권 연장 시나리오도 이 얘기가 그래서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연장 시나리오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사 기소권만 검찰은 안 가지고 있는데 공수처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걸 악용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기소권 공수처가 갖고 있는 기소권은 모든 게 아니라 판검사에 대한 예. 거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하는 걸로 돼 있지 않나요? 공수처 설치법은. 그래서 이제 거기 이 법안 두 개를 합치면은 국회의원을 왜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럼 당연히 국회의원 포함시켜서 고위공직자나 판검사, 네. 청와대, 네. 비서실 및 대통령 친인척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큰 비리가 일어날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한 것은 공수처에서 해줘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가 김종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여쭤보면서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카드로 선거제 개편안을 조금 탄력적으로 다시 수정할 가능성.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구 의석을 이제 225석으로 줄이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좀 탄력적으로 더 늘린다든지 이럴 여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여지는 있다. 김종민 의원도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게 그 민주당 입장에서 다른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정개특위 패스트트랙으로 부의됐을 때 네. 지역구를 늘려야 된다. 지금 현재까지 약 30석을 증구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왜냐하면 우리는 도농 간의 차이,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를 들면은 호남은 광주 전남북 28석이고요. 네. 영남은 아마 67, 8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농어촌은 호남에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의 법에 의하면은 5석 내지 7석이 줄는데 네. 그러면 호남은 20석 간신히 넘고 영남도 그렇게 줄는다 하더라도 60석이 넘는다 하면은 과연 농어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안 그래도 피폐화되는데 더 피폐화되기 때문에 미국처럼 양원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은 상원은 지역을, 하원은 인구를. 그렇기 때문에 뭐 델라웨어 같은 몇 개, 6개 주는 상원은 2사람이고 하원은 1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선거구를 증구해서 예. 농어촌 지역은 특혜가 아니라 배려를 해줘야만이 국가 균형 발전이 된다. 이걸 제가 얘기하겠다고 했더니 저희 참모진들이 전부 하지 말래요. 왜요? 다 국민들이 다 국회의원 없애려고 하는데 몰매 맞는다. 그래서 저도 몰매 맞았습니다. 이미 사설에도 맞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나 네. 옳은 것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패스트트랙을 하기 위해서는 거대 여야당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히 농어촌 보호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증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다른 문제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 대통령이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2번 쓰지 않았습니까? 엊그저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목조목 사과해야 된다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시 요구를 했는데 이런 어떤 요구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국당이 역풍을 맞는 겁니다. 역풍을 지금 맞습니까? 현재 예. 어떻게 됐든 그러한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서 지지도가 좀 올랐다고 해서 네. 겸손하고 음흠. 역풍 맞는 짓을 안 해야지 네. 오만하면은 또 내려갑니다. 아 그렇군요. 대통령이 2번 사과했으면 됐지. 뭐 그러면 광화문에서 큰절을 하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릎탁 도사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